김병관, 김학의, 한만수 등 이 청와대가 지명한 새 정부 주요 인사 후보자들이 연이어 낙마하고 있습니다. 인사 참사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여당도 청와대 인사 실책에 불편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상황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멈춰버린 청와대 인사 시스템 심층 점검합니다. 정치팀 김현우 기자 나왔습니다. 자, 김 기자. 네. 벌써 몇 번째입니까? 이 지금 인사 후보자로 내정이 됐다가 지금 낙마하는 사람들이 전체로 치면 한 11명 정도 되지요? 네. 예, 지금 좀 많이 좀 심하다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번 인사 실패를 놓고 이제 박 대통령에 대한 그런 비판 여론이 지지층까지 지금 확대가 되고 있다. 이 상황이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 네. 이렇게 상황이 나빠진 가장 큰 이유는 인사 실패의 원인이 박 대통령과 청와대인데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과 일부 측근들이 수첩으로 불리는 좁은 범위에서 코드가 맞는 인물들을 임명하면서 고위 공직자에 대해 높은 윤리 수준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는데 실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연달아 사임한 3명의 경우 실패한 인사가 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높았습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 임명 초기부터 무기업체 로비스트 활동부터 부동산 투기, 증여세 미납 등 30여 가지의 의혹이 줄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김 후보자가 사퇴하기 직전까지 임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어땠을까요? 대기업의 입장을 대변해왔던 율촌, 김앤장에서 일했던 사람을 이들과 싸워야 하는 공정위원장에 임명하려고 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박 대통령이 경제 민주화를 공약만 하고 의지는 없었다는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김학의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는 성접대 의혹을 청와대가 보고받았지만 이를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3명과 함께 김용준 총리 후보, 김종훈 미래부 장관 후보 등 다른 인사 실패를 더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11명이 넘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를 인사 참사라고 보고 축구단을 만들 수 있을 정도라고 비꼬았습니다. 인사 실패를 막기 위해서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과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의 반응은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김학의 법무부 차관, 전 차관이죠. 사임을 했습니다만 이 경찰이 이 사인을 줬다, 청와대 보고를 했다 이런 얘기도 좀 흘러나오면서 이 보고 라인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있었는데요. 네. 그런 문제도 지금 좀 거론이 좀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금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하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입니까? 일단 박 대통령이 직접 고른 사람을 아래로 전달하는 하향식 인사 시스템이 문제인데요. 네. 이 대신에 아래쪽에서 다수의 후보자들 중 일부를 골라 올리면 박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지명하는 상향식으로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여야를 막론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 인재 기용의 범위를 넓히고 보안을 이유로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검증을 더 잘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네. 또 박 대통령에게 노라고 말하지 못해 후보자들의 흠결을 덮어버린 인사 책임자들을 징계하고 직언을 할 수 있는 소신 있는 담당자를 중용해야 한다는 요청도 있습니다. 네. 박 대통령의 측근들로만 구성돼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인사위원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 같은 요청을 듣지 않고 검증을 강화하겠다고만 밝히고 있는데요. 이는 인사 실패에 대한 땜질 수준의 대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모들이 너무 박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은가, 충직한 직원을 할 참모가 그렇게 없는가 이런 안타까움도 좀 들기도 합니다. 이 박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또 야당과 이제 줄다리기를 할 때도 이 협상보다는 입장 고수에 좀 치우친 그런 모습이었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인사 시스템 검증 문제 이런 문제도 좀 비슷한 행동을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박 대통령의 긍정적인 부분이었던 원칙, 신뢰가 조금만 뒤집어 놓으면 부정적인 고집불통이 된 상황입니다. 박 대통령의 인사 시스템은 인수위 때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때부터 인사 실패 원인을 언론 검증 등 외부 요인으로 돌렸습니다. 징계 요구가 나오고 있는 곽상도 민정수석은 박 대통령의 측근인데요. 네. 그를 징계할 경우 한번 믿은 사람과 끝까지 가는 용인술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자신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 됩니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태도는 스스로에게도 해가 될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공약 축소 논란에 인사사고가 더해지면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다고 나올 만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북한 도발 위협,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등 정치권 밖에서 악재가 이어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을 도와줘야 될 새누리당에서도 비박계를 중심으로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정 초반부터 험난한 상황에 놓인 것인데요. 새누리당이 오는 30일 당정청 워크숍에서 인사사고에 대한 논란을 이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박 대통령이 이를 계기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위기는 기회로 전환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다. 이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죠. 어떻게 보면 소신인데 지금 뭐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좋지 않은 고집으로도 비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좀 귀를 열면은 좀 해법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30일 당정청 워크숍이 있다고 했죠. 이번 기회를 해서 박 대통령이 국면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을지 또 한번 주목해서 잘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김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